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이 전 국민의 이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 저만큼이라도 좀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메르스 사태로 어제 참 길에 차도 안 막히고 좋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이 감염자 수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발상을 할 때 역발상도 중요한 것처럼 옛날에 왜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이 왕세자비가 돌아가셨을 때 전 국민이 어떤 베르테르 효과를 입어서 우울증 환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그러죠, 영국에서. 그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메르스를 맞아서 위생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이래서 오히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국민 건강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시어머니가 좀 많아진 것도 이제 이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이제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까지도 연준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미루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훈수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었는데요. 그 전에 연설을 가졌던 제니 옐런 연준 의장 역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의지 표명을 했지만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를 한 방에 정리해줄 고용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볼까요? 다우지수 56포인트 떨어져서 18,000선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고요. 나스닥만 이제 소폭 올랐는데 이건 개별 이슈 때문이었고, 일단 지난 고용지표의 반응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 반영했던 미국 증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18,000이라는 키 레벨을 밑돌았고 S&P 500 지수가 2,100선이라는 역시 중요 지지선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일단 경계감을 표시했는데, 그때 이제 하락세는 고용지표만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하시라도 다시 다우 18,000, S&P 500, 2,100선 위로 올려주겠다라는 어떤 쇼커버를 기대하고 있는 이제 이 공매도도 있었는데, 이런 게 금요일 고용지표를 보고서 정리가 되기는커녕 역시 미리 빼길 잘했어. 우리가 숏을 친 게 옳았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하셨다시피 미국 증시의 반응이 저렇게 심드렁한 걸로 봐서는 잘 나왔겠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는 역설적 기대감을 불러왔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고요. 당초 이제 예상치가 22만 6천 건 정도 내다봤는데 실제 결과가 보시다시피 비농업 고용 기준으로 28만 건 고용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을 한 결과였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구직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오히려 이제 상승한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QE3 끝나고 계속 이제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계단식의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연준의 완전 고용 목표치라고 하는 5.5% 요 구간에 와서는 지금 약간 좀 오르락내리락 헤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단기 급등이나 이런 조짐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일단은 5.5%에서 단기 이제 하방 저항을 조금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파와 폭설이라고 해서 팍 줄었죠. 그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3월에 꺾이면서 내려갔다가 뒤늦게 지금 회복세가 나오면서 V자 같이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꿈틀꿈틀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우측은 증가 추세로 복귀를 한 W자형의 어떤 이제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대로 실업률 0.2% 증가는 비농업 고용 증가하고는 좀 반대되는 정황이겠지만 보시다시피 구직 참여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내려올까요? 당연히 미국의 고용지표는 항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 수가 많습니다만 이번 제조업은 6천 건이 증가를 하는 누가 봐도 부진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25만 6천 명 증가를 하면서 바야흐로 5월 하면은 이제 행락철 드라이빙 시즌 개막과 함께 유통소비 업종이 상당히 좀 호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조업에서 유일하게 좀 확실하게 늘었다고 할 만한 것은 건설이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락철 개막에 따라서 뭐 유통 소비, 그 다음에 요쪽 이제 정책적인 영향으로 헬스케어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뭐 호텔, 콘도미니엄, 뭐 이런 유원지 고용 같은 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음지는 여전히 이제 원유 채굴, 어떤 셰일 쪽 저유가 시대의 어떤 멍해라고 할까요? 5 straight months를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유가 수준을 봐서는 이게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언정 갑자기 이제 원유 채굴 쪽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을 부풀려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서 고용 증가를 원유 채굴 쪽이 다 까먹었다. 이렇게 제조업 고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넷 옐런이 좋아하는 고용의 양보다 질 차원에서 시간당 임금이 24달러 96센트 기록해가지고 0.3% 증가를 기록해서 이거는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자, 고용지표 뭐 서프라이즈라고는 붙여놨지만 이제 이 정도면 뭐 최근 들어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거지 객관적으로 뭐 아주 좋다고 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CME 연방기준금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고용지표 발표 전후에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은 여전히 0%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 5월 21일 날 거였거든요. 화면 보실까요? 5월 21일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라는 전제를 봤을 때 금리 인상 확률은 6월은 0% 똑같고요. 그 다음에 7월이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월가의 컨센서스 중에 하나인 9월이 지난 5월 21일은 22%였는데 이번에 30%대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마침내 50%를 넘어왔습니다. 12월은 67%로 역시 5월 21일 당시 56%에서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은 연준의 이 복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소문난 진짜 사람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전문기자 존 힐센라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가 최근 들어서 잠깐 식었었는데 다시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뭐 당장 뭐 6월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계속 뜨거워질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최소한 6월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CNBC에서도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자, 미국 고용의 기저 효과가 늦었던 만큼 화끈했다. 앞에서 보신 대로 V자는 아니었지만 W자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갖는 어떤 선행성이나 대표성을 봤을 때 고용 외의 타 경제 지표도 V자가 안 나오고 중간에 꺾였었던 이 N자형도 결국은 W자로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업그레이디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리액션은 결국은 9월 금리 인상 요거 이렇게 가다가 가능하겠는데 이런 의견이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준을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날 IMF에서 연준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초로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발언은 원펀치를 맞고 뭐 쓰리강냉이까지는 털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원펀치 정도는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전문가 반응 그리고 외신 반응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준 지역 총재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이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뉴욕 연은총재 윌리엄 더들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이라는 특성상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임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영향력은 더 크다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겠고 또 월가와 가깝기 때문에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캐릭터를 그동안에 이제 나타냈었습니다. 일단은요. 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금리를 한번 딱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뻗어 올라갔었던 그랬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보폭이나 기조보다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그야말로 쉘로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GDP가
계속 이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노동 생산성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니셜 레이트 하이, 그러니까 금리를 한번 딱 올렸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쭉쭉 갔다면 이번에는 이런 어떤 각이 있는 금리 인상보다는 상당히 좀 눈치를 보면서 좀 누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연설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용지표에 대해서만큼 예상을 상회한 거는 맞다. 그리고 이제 이 올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졌던 것도 맞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부진에서 탈출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좋았는데 좀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그렇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시간당 임금의 12달 평균이 플러스 2.3%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뭐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래서 레이더 디시어의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제 인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보통 이제 레이더 디시어 하면 뭐 하반기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이제 올 후반 정도로, 왜냐면 하반기는 9월도 해당이 되는데 요 어감상 9월은 좀 이르다는 약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올 후반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에 대한 반응은 지표를 쭉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 가까이 슈팅하면서 96선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이제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당연히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고, 또 미국이라는 달러 표시 자산을 가장 선호하고 또 이제 이 달러의 본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고용이 좋아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 화폐인 달러의 이제 가치 상승을 이끌었다고 좀 보는 게 맞지만, 이제 정작 이거에 따라서 어부지리를 보는 애들은 사실은 이 달러엔 환율인데,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약간 좀 수정된 거 말고는요, 지금 125엔 60전까지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이 슈팅을 해서 우리에게도 약간 좀 걱정이 된다. 게다가 이제 지금 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가 창궐을 하면서 소비 심리도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니케이 롱에다가 코스피 숏을 때리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3% 급등하면서 2.4%대까지 다시 올라탔습니다. 자, 뭐 최근 들어서 몇 번 봤지만은 이 국채 시장, 특히 이제 금리의 어떤 급변동에 대해서 이게 ECB의 양적 완화 탓이다. 누가 봐도 채권 금리를 하락시키고 시중에 유동자금을 많이 돌게 하려는 게 양적 완화인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반대의 영향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QECB가 결국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같은 이제 주요국의 국채 이제 투매와 금리 급등을 가져온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국채의 확산 효과가 걱정이 되고, 미국의 이제 현실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시중금리 상승은 누가 봐도 이제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맞다.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너무 올라버리면 주택 지표의 회복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일에서 G7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지금 G7하고 7대1의 싸움을 하는데, 뭐 17대1이 아닌 거는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리스 문제가 쟁점이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그리스 트로이카가 이제 협상이 재개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전화 회담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CNN에 나온 한국 메르스 사태 얘기만 좀 보고 마칠까 합니다.